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3회 K랩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회사 정보 먼저 확인할 건데요. 회사명 충정물산이고요. 회사 코드 1034.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자제품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제8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정보 우측에 확인했고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는 기초정보관리 제일 첫 번째 메뉴가 되겠죠.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하면 이렇게 회사 등록 메뉴가 나오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문제와 확인해 볼 건데요. 사업자 등록증 두 번째 상호명 밑에 성명을 확인해 보니까 프로그램의 4번 대표자명이 일치하지 않죠. 최성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로 수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업태도 일치하지 않네요. 프로그램에 제조로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에 나와 있듯이 도소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엄 연 월일도 일치하지 않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하단에 세무서 위에 나와 있는 날짜 2015년 2월 1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2015년 2월 1일로 날짜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1번 문제는 총 3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개 수정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전기분 재무제표 두 번째 메뉴에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이고요. 확인할 때는 계정별 합계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더 편하게 금액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과 금액이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급여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금액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금액 124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모품비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죠. 기부금 아래쪽에 코드 부분에 두 글자 소모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 800번대 830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19만 원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영업 외 비용도 금액은 일치하는데요. 영업 외 비용 대전 과목이 현재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대전 과목이 기부금은 없는데요. 잡손실이 있죠. 문제에 나와 있는 잡손실로 기부금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부금을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삭제한 후에 잡손실을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기부금을 삭제하고 잡손실을 추가 입력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부금에 그대로 덮어 써도 됩니다. 덮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기부금 코드 부분에 잡손실 두 글자 입력하고 980번 영업 외비용 코드 선택해 주신 다음에 금액은 5만 원 동일하죠. 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도 총 3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개 수정했다면 완료가 된 것입니다. 3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은 기초정보관리 두 번째 메뉴에 있죠.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인데요. 거래처 등록은 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 은행이 있고요. 신용카드 회사가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영랑실업이라는 일반 거래처를 입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탭을 클릭한 후에 아래쪽 48번 되어 있는 오렌지 유통 아래쪽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사 코드 0330이 되겠고요. 회사명 영랑실업 입력해 주세요. 오타 주의해 주시고요.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왼쪽에서 입력이 불가하고 오른쪽에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을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매출이 되겠죠. 매출 1번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를 클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할 수 있도록 커서가 옮겨가겠고요.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227 32 25868 입력해 주시고요. 대표자 성명 김화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도소매가 되겠죠. 도소매 입력해 주시고요. 종목은 전자제품이 되겠네요. 전자제품 입력해 주세요. 주소는 F2 특수키 누르셔서 우편번호 조회해 주셔도 되고요. 우편번호 입력되어 있는
오른쪽에 말풍선 아이콘 모양을 클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도로명 주소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락로 5기를 검색해 주세요. 도로명 입력해서 엔터 누르시면 도로명 주소가 검색이 됩니다. 영락로 5길 3번지죠. 3번지 선택해 주시고요.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주소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나와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정보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죠. 이런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완료했고요. 3-2번 볼게요. 거래처 등록 완료한 후에 나오는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은 거래처 등록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항목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적유를 추가 등록하시오라는 문제이고요. 먼저 계정 체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한 후에 찾으시면 편하고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찾으셔야 하는데 811번에 있죠.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현금 적유와 대체 적유가 있습니다. 이 적유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이고요. 대체 적유의 넘버 3번을 입력하는 문제이고요. 3번 치시고 엔터 누르신 후에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오타 주의해 주시고 띄어쓰기도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직원, 회식비, 신용카드, 결제가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그대로 해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적유 입력 완료했고요.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전표 입력에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분기 입력하는 문제이고요. 4-1번 먼저 볼게요. 7월 21일이죠. 날짜 7월 21일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영우상회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 중에서 2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먼저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대변 먼저 입력해 볼까요? 9분의 4번 대변 입력했고요. 입력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 감소하겠고요. 자산의 감소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거래처는 영우상회가 되겠네요. 영우상회 꼭 코드 조회해서 거래처 코드명까지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1000만 원 회수했습니다. 10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차변 입력해 볼게요. 현금으로 일부 회수했죠. 차변에 3번 9분 입력했고요. 현금 조회하고요. 금액은 현금으로 총 200만 원 입력했습니다. 200만 원 입금했기 때문에 200만 원 수령한 거 금액 입력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차변 9분 3번 입력했고요. 보통예금 입력한 후에 금액은 800만 원 자동으로 차액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코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 꼭 해주세요. 영우상회에 외상매출금 234번이 입력되어 있다면 영우상회는 인정인데요. 인정되어 있는 거래처 입력인데 아래쪽에 보면 영우상회 현금이나 보통예금은 코드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죠. 이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코드 번호까지 입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2번 볼게요. 8월 5일 거래이고요. 날짜 8월 5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2천만 원을 취득하고 대금은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시 취득세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인데요. 자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토지가 증가하게 되겠는데요. 토지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취득세 40만 원까지 포함해서 2,040만 원이 토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취득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변의 대금은 토지대금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죠. 9분의 4번 대변 입력했고요. 당자 예금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당자 예금 총 2천만 원 토지금액 감소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대변의 현금은 현금으로 40만 원 취득세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8월 26일 거래이네요. 8월 26일로 날짜 수정했고요.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부담분 9만 원과 직원부담분 9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단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모두 800번대 코드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 부분에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회사 부담분은 9만 원이 되겠죠. 9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직원의 월급에 포함된 세금, 직원 부담분 9만 원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예수금은 부채이고 부채를 현재 납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채 감소가 되겠고요. 부채 감소 차변에 부분 입력했고 예수금 계정 과목 입력한 후에 직원 부담분 9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의 총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죠. 부분의 4번 계정 과목에 보통 예금 조회했고요. 총 합계 금액 18만 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9월 8일 거래이고요. 날짜 9월 8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매출점표가 나와 있는데요. 카드 종류 우리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합계금액 20만 원 확인해 주세요. 먼저 직원의 식사비로 결제된 금액인데요. 직원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죠.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구분의 3번 차변 입력한 후에 복리후생비 조회하면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해 주세요. 800번대 비용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매출점표에 나와 있는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 결제 일자까지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이 되겠죠. 대변 내 미지급금 253번 입력해 주시고요.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카드가 되겠죠. 우리카드 조회한 후에 거래처 번호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 번호 조회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회사명을 적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4-5번입니다. 9월 20일 거래이고요. 9월 20일로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가 사용할 KF94 마스크를 10만 원에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증빙 서류가 있는데요. 합계 금액 10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를 준 경우이기 때문에 거래처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800번대 선택해 주세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10만 원 발생하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10월 5일 거래이고요. 날짜 10월 5일로 수정해 주세요. 현진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거래 명세표가 나와 있는데요. 총 합계금액 250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품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의 유형자산 증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구분의 3번 입력해 주시고요. 비품 증가하게 되겠죠. 금액은 총 250만 원 유형자산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은 상품 거래에만 쓰이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비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고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무가 되겠죠. 나중에 어느 거래처에 입력해야 하는지 거래처 명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진상사가 되겠네요. 금액 250만 원 차변과 동일하게 입력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11월 30일 거래이고요. 날짜 11월 30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증금 지급 즉시 시작합니다. 먼저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겠고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겠는데 현재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죠. 그렇다면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되고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차변의 자산의 증가, 기타 비유동자산의 증가입니다. 임차 보증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고요. 나중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한 사무실을 반납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에는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래처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한성 주식회사가 되겠죠. 한성 조회에서 꼭 입력해 주시고요. 보증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금액은 총 5천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의 지급은
모두 보통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구분의 4번 입력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조회해서 배정가는 5천만 원 대변에 그대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임차보증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입력하는 거래였고요. 임차보증금은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는 거 추가로 기억해 주세요. 4-8번 보겠습니다. 12월 9일 거래이고요. 날짜 12월 9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12만 5천 원을 제외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먼저 자금을 빌려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빌려왔을 때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1년 이내라면 단기, 1년 이상이라면 장기인데 현재는 상환하기로 한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단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빌려왔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대변 부채부터 입력해 볼게요. 구분의 4번 입력해서 대변 입력할 수 있게 했고요. 계정 과목은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단기로 차입을 해온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무에 해당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대한은행으로부터 빌려왔죠. 대한은행 꼭 코드 번호,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500만 원 차입을 해왔습니다. 부채 500만 원 증가했고요. 차변에는 이자 빼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 먼저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발생되었죠. 대한은행이 지급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구분의 차변 입력했고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900번대로 입력했습니다. 금액 선이자 12만 5천 원이죠. 12만 5천 원 차변에 비용 발생했고요. 나머지가 보통예금을 입금됐기 때문에 구분의 차변 3번 입력했고 계정가는 보통예금 입력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487만 5천 원 자동으로 계산해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전표 수정하고 삭제 혹은 전표 추가하는 문제이고 10월 1일 문제부터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0월 1일 조회하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만 1,000원이 모두 순천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 중 1,000원은 계좌 이체 수수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경우인데요. 이 중 1,000원은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체 수수료라 은행이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가 되겠죠. 수수료로 처리해야 되는 비용 1,000원이 별도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용의 발생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 되겠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 조회하면 비용 번호 중에서요. 현재 외상 매입금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800번대이고요. 종종 수수료 비용은 주식을 구입할 때, 주식을 수취할 때, 주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831번 수수료 비용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주식과 관련된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수수료는 900번대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걸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는 외상매입금이죠. 800번대 선택하겠습니다. 831번 수수료 비용 차변에 발생하고요. 비용 1,000원 발생했죠. 1,000원 입력해 주세요. 차익 발생하는데요. 발생하는 이유는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10만 원이 해당이 되겠죠. 10만 1,000원 중에서 1,000원은 수수료로 처리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대차 차액이 발생합니다. 대차 차액이 발생하죠. 이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요. 전표의 번호가 달라서예요. 전표의 번호 부분을 볼게요. 전표의 번호 부분이 외상매입금과 보통예금은 1번인데요. 수수료 비용은 3번이에요. 이 경우에는 외상매입금과 보통예금이 같은 거래이고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거래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번 부분에서 금액이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죠. 그리고 3번도 차대변이 지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전표 번호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표 번호를 모두 동일하게 수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전표 번호는 선택이 안 됩니다. 전표 번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번호 수정 메뉴를 클릭을 해야 번호가 수정이 되는데요. 저 번호 수정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번호 수정할 수 있게 보라색으로 메뉴가 보여집니다. 이때 번호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00001로 수정해 주시게 되면 번호 수정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번호 수정 완료가 되면 대차 차액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2번 보겠습니다. 11월 26일 전표 수정이고요. 날짜 11월 26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순천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40만 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했는데 순천상사의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회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이 판명된 경우인데요. 외상매출금으로 수정해주면 되겠죠. 계정 과목만 가수금의 외상매출금으로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순천상사 코드번호 입력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은 40만 원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대변에 계정 과목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6번 결산으로 갈게요. 12월 31일 날짜로 전표 모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5월 1일 영업부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보험 기간이 중요하죠.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보험 기간이고요. 9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전액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말 수정 분계를 하는 문제이고요. 월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차기,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90만 원이기 때문에 9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내년에 해당하는 날짜 2023년 1월, 2월, 3월, 4월 총 4개월은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먼저 올해에 지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급 비용이라는 결산 수정 분계에만 등장하는 계정 과목 선택해 주시고요. 선급 비용이 얼마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9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내년에 해당하는 개월수 4개월을 곱하면 총 30만 원이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되겠네요. 30만 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모두 비용으로 올해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을 내년에 해당하는 만큼은 소멸시켜 줘야 됩니다. 비용의 소멸은 대변이죠. 9분의 4번 대변 입력했고요.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입니다. 821번 선택을 해서 30만 원 비용 소멸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30만 원 소멸시켜 주세요. 6-2번입니다.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은 영업부 직원의 시외 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인데요. 반드시 결산일에 판명을 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자산이고요. 발생했을 때는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변에 발생하는데 판명이 되었을 때는 감소시켜 줘야 되죠. 대변에 가지급금을 감소시켜 줍니다. 가지급금 입력해서 감소시켜 줄게요. 금액은 총 44,000원 판명됐고요. 차변에 발생된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직원의 시외교통비입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해야겠죠. 800번대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여비교통비로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44,000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6-3번입니다. 기말현재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하는 문제인데요. 인출금은 자본의 평가 계정이고요.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개인기업의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용도의 자금이 되겠죠. 개인기업에만 나오는 계정 과목인데요.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출금이 발생했을 때는 자본금의 감소이기 때문에 차변에 인출금이 나오는데 현재는 정리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출금을 삭제,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차변에 발생한 인출금을 없애주는 방법은 대변으로 대체시켜주는 거겠죠. 대변에 인출금을 먼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50만 원 자본금으로 대체시켜주면 되겠고요. 인출금은 자본금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실제로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차변에 자본금 입력해서 자본금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자본금 입력해서 50만 원
감소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사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 정리하는 분계였고요. 6-4번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서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는 미사용한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자산의 증가 차변에 소모품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미사용한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20만 원이 되겠네요. 대변에는 소모품 B라는 비용을 소멸시켜 줘야 되겠고요. 소모품 B 800번대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 총 비용 20만 원, 미사용한 금액 소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이고요.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을 찾는 문제인데요.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찾을 수가 있죠. 결산재무제표 메뉴에서 세 번째 재무상태표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날짜를 조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6월 30일 현재를 물어봤죠. 6월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다음에 부채가 있는데요. 부채의 유동부채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단기와 전기가 있는데 단기 금액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단기 부분에 9,500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7-2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을 물어봤는데요. 몇 월 달이 금액이 가장 많은지 확인하려면 총계점 원장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총계점 원장은 장부관리에 있죠. 총계점 원장 메뉴는요. 월별과 일별이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를 물어봤죠.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이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상반기이기 때문에 월별로 조회를 해야 하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계정 과목에 직접 입력은 안 돼서 F2라는 특수 키를 계정 코드 도움 키를 누르셔서 코드 도움 창에서 조회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계정 과목 입력하는 오른쪽에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클릭을 해서 계정 코드 도움 창에서 조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품 매출이라는 영업수익 계정 과목 401번 선택해 주시고요. 앞에 나온 계정 과목 코드를 보고 뒤에도 401번으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계정 과목에 대한 월별 금액만 보여지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을 물어봤죠. 수익이 발생한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 금액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이 되겠네요. 금액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6천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7-3번 볼게요. 4월 30일 거래처 오렌지 유통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봤는데요. 거래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본 다음에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해야 하고요. 거래처 원장은 장부관리에 있죠. 거래처 원장 클릭하고요. 기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4월 30일을 물어봤죠. 그렇다면 단기의 기초인 영업활동 시작 날짜 1월 1일부터 조회를 해주셔야 되고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회하고 계정 과목 코드 도움창 클릭하신 후에 외상 매출금을 조회해 주세요. 외상 매출금 조회해 주시고 거래처도 코드 도움창 F2 누르셔서 조회하신 후에 오렌지 유통만 물어봤죠. 오렌지 유통부터 오렌지 유통까지만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해 주시면 오렌지 유통이 나오는데요.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차변, 대변 잔액 중에서 잔액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조회한 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 주시고요. 이론 시험 답안은 반드시 이론 문제 푸신 후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실무 시험 답안에서 1번 찾았던 금액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00만 원이었죠. 1번 9,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2번은 5월 그리고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 오렌지 유통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320만 원이었죠. 32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답안 작성되었습니다. 합업창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면 되고 전산회계 2급 103회 K랩 실무 문제풀이 여기까지고요.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